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 실현한 검사의 역할이라 했고, 오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김의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렴에 해당하는 거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력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는 실력이라는 것이, 검사의 실력이라는 것이 수사하면 반드시 구속하고 기소하는, 속칭 꼬링시키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수사와 관련해서 한양대 최영재 박사님이 아래와 같은 기고를 하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서 출발한다. 그러기에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품격 있는 수사는 절대된 권한 행사에서 나오며 수사의 가치를 높이고 수사 기관을 신뢰하게 한다. 정의를 위하여 쥐어진 칼은 정의롭게 써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위와 같은 품격 있는 수사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탕, 먼지털이, 주변 옥죄기, 회유하기, 여론몰이라고 불리우는 변칙 수사가 있다. 재탕 수사는 보복성 시비를 일으키며, 먼지털기 수사는 두려움에 떨게 하며, 주변 옥죄기 수사는 심리적 압박으로 자괴감을 주고, 회유성 수사는 진실을 저급한 거래 대상으로 변절시키며, 여론몰이 수사는 범죄 사실 공표로 범죄자처럼 취급받게 한다. 후진 사회나 있을 법한 반인권적인 행위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분의 대통령께서도, 평가에 예, 제가 불과하다고 한번 저는 질의 쭉 봅니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정치보복 기준이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탁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져서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 시한을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 기획수사, 특수수사 2달을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가까이 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 체포동의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이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인데요. 정진상 실장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성남 시민 모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그 사실을 기재를 합니다. 허위인 사실이죠.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이게 지금 김인석과 함께 성남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 성남 시민 모임 전혀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 또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사건은 2019년도 즈음에 이루어진 수사인데 지금 1995년도에 일을 서술하고 있고 20몇 년 전에 일을 서술하고 있고 정치에 입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할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바뀌었는지 그냥 사업하려고 했는지 또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20몇 년 전 일을 기재해야 되느냐. 다음입니다. 더한 것은 고향까지 쓰면서 1985년 성남시에서 학원 일을 했다. 지금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을 수사하는데 1985년도 일이 그게 왜 나옵니까? 이게 지금 위인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유명 소설가 이야기, 또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지 않는 A 모친의 장례식 이야기, 또 국회의원 비서관 이야기 등등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조이봉투를 경기도 비서실장이라고 자꾸 기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자꾸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역시 공수처와 상관없는 통일하면 피의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쳤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범죄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공수처장 기재에 대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기소나 시효에 접촉되지 않을 정도, 그다음에 범죄 방법은 범죄 구속 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게 공수처장 1번주의고 판사에게 이단을 주지 않기 위해서고 또 피의자가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법원이 또 법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장은 지금 150페이지가 넘고 범죄 사례와 관계없는 1985년, 1995년, 30년 전 일을 기록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검찰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에 기초해서
잘못된 공소장 수사를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총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제가 체포 동의안인지 아니면 공소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체포 동의안이라고 위에 타이틀이 달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할 때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그 취지를 이해하십사 하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에서는 그 이외의 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공소장은 아마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실장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 기재된 공소사실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자리가 법정이 아니고 저희가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내용들이 다 조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장동 또 백현동 위례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총 54명을 기소하고 법원으로부터 2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진상 정무실장,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이화영 부지사, 김인섭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주신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그건 제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